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에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고 포옹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사저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역시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한 반성이나 사과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경호 차량에서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걸어 나옵니다. 여러 차례 손을 들어 인사하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포옹도 합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지자가 건네준 빨간색 모자엔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영어로 쓰였습니다. 지난달 8일 석방되고 처음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일주일 만에 관저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차량에 앉아있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 여사는 12.3 계엄 이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17분에 걸쳐 이동 끝에 서초동 자택에 도착해선 윤 전 대통령을 연호하는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꽃다발을 받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도 차량에서 내려 인사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육성으로 메시지를 내진 않았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줬다며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껏 해왔던 대로 지지층을 향해서만 감사 인사를 전했을 뿐입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사과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에 대해선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전해 향후 정치 행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 당분간 머물겠지만 경호와 사생활 노출 문제 등을 고려해 제3의 장소로 거처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수사 과정에서 관저를 요새처럼 만든 뒤 소환 조사와 체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직 신분인데다 관저까지 나오게 된 만큼 더 이상 이런 모습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앞에는 내란 관련 추가 혐의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수사들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수사 과정에서 관저에 머물며 출석 요구서조차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끝내 검찰과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관저 압수수색도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차벽과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 관저를 요새화하며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직 신분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데다 오늘 관저까지 나와 더 이상 강제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앞에는 여러 수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중입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도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조사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에는 내란죄 형사재판도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법정에 나와야 하고 불출석 시 강제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경호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노출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난 가운데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서울에 있는 수사팀이 창원으로 내려가서 명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바로 다음 날부터 소환 조사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명태균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9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하루 만에 조사에 나선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창원으로 내려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명 씨를 소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의 속도를 높이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도 얼마 안 남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끝난 데다 오늘은 관저 퇴거 문제까지 정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조사 필요성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탄핵 심판 선고 뒤로 미뤄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와 나눈 통화 녹음과 메시지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명 씨는 김 여사가 22대 총선 공천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조사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풀려난 지 4일째를 맞는 명 씨는 언론 접촉을 피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앞서 명 씨 측은 공개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육성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이 더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오늘 오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가 강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주저앉았는데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사고가 난 곳은 제 뒤로 200m가량 떨어진 곳인데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서도 무너져 내린 울타리의 일부가 보입니다. 지금 아마 화면으로 사고 현장 모습이 영상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공사장 울타리와 이 자재들이 무너지고 굴착기로 보이는 장비가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드러난 기둥과 철근 휘어지고 끊어졌고요. 흙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공사 현장 앞쪽으로는 6차선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역시도 푹 꺼져서 균열이 생겼고 인근 가게들도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신안산선 공사 현장이 무너진 건 오늘 오후 3시 17분쯤이었습니다. 이 사고 직후에 이 현장 모습을 찍은 이 주민이 촬영한 현장 영상이 있는데요.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저만 나와. 저 고없어. 나와. 피해. 집이 진짜 폭격 맞은 것처럼 흔들리더니 이런 사고 안 나길 바랬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네. 네, 다급했던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 구조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실종자 2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작업자는 모두 17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50대 남성으로 알려진 이 굴착기 기사는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30대 남성 작업자 1명은 사고 이후에 연락이 닿아서 무너져 내린 지하 공간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까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소방이 인력 60여 명 그리고 소방 드론 같은 장비들까지 투입해서 이 실종자 수색에 가장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 공사 현장이었잖아요.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네, 여기가 그 지하철 신안산선 터널 작업을 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사고가 난 오늘 진행되고 있었던 작업은 터널 뚫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진행된 건 보강 그리고 안전진단 작업이었습니다. 이미 오늘 새벽 자정이 넘은 시간에 이 굴착 작업 도중에 축대가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일대는 이미 통제가 다 돼 있던 상태였고요. 그 안전진단이랑 보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투입됐는데 그 와중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조짐이 있었고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인력이 투입됐지만 결국 막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역 공사가 진행 중이던 와중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도 인근에 싱크홀이라든지 집안 침하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인근 주민들 대피하도록 하고 있고요. 도로도 계속해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현장 인근에서 JTBC 이자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